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탄핵도 가로막는 내부자들. 이 무도한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도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며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방관하는 자들. 정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고 있는 이때, 뒤에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방부 장관 탄핵 무산과 친윤검사 4명의 탄핵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로지 내년 총선 공천권과 재선을 위한 발악에 가까운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더 봐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미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박강원 원내대표의 지연으로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또 그놈의 엄중, 신중론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지가 뭔데?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고 의원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시간을 끌며 지연하고 뭉개다 탄핵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온갖 폐악질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야당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친윤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발의했는데요. 이도 박강원 원내대표가 뭉개고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결국 15일, 이에 많은 당원들의 반발과 탄핵 발의 동의 신청으로 박강원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마지못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왜 따로 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엇박자의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검사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검사는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고 검사는 잘못해도 징계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 그리고 위법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부활시켰고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탄핵을 준비해 왔고 오늘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서 원내 대표단과 상의를 했고 당론 발의 등을 논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18일 그리고 20일, 21일 이렇게 좀 잡혀 있긴 한데 가능한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9월 내에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영덕 민영배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의원 100명의 동의를 넘어섰다면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있어 원내 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탄핵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한 뒤에 9월 중 본회의 일자인 18일, 21일, 25일 가운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유독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검찰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윤영덕 의원은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면서 검사로 구성된 검찰 권력이 막강한데도 그 어떤 책임도 져오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 발의 요건인 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의 정체는 뭘까요? 전 나머지 의원들의 정체가 진심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는 국정의 중심에 검찰권이 그리고 검사 혹은 검사 출신들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한 나라가 검사 집단 혹은 검사 출신 집단에 의해서
혹은 검찰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런 검사 독재 정권이 국정을 잘해 나가면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민생, 외교, 안전, 복지, 곳곳에서 심지어 과학기술까지 파탄입니다. 국정이 파탄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독재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검찰 독재 정권이 끝판으로 치닫고 있구나. 정점으로 치닫고 있구나.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인용 보도가 문제가 돼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아마 모든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압구정 정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사들이, 검찰권이 자신을 향해서는 한 번도 검찰권을,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들은 책임지지 않는, 선출되지 않았으되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가 제어해서 나라를 민주주의가 가능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그 출발이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명백하게 위법한, 그리고 법률을 위반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로 한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3명이 해당되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검사든 법률에 위반되거나 자기 책임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탄핵 요건이 되면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국정 중심에 검찰권 또는 검사 출신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한 나라가 검사 출신 또는 검찰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언론사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인용보도가 문제가 되어 압수수색을 한다면 아마 모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검사 독재 정부에 문제가 있고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구나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려놔야 하고 그 출발이 검사 탄핵이라면서 앞으로 법률 위반 등 탄핵 요건이 되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탄핵 대상 검사는 유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했던 검사 1명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들 중 일부가 빠지고 다른 검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최근 6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한 수사검사는 제외시켰습니다. 혹시라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인데요. 어찌됐건 수사 중인 사건의 검사를 탄핵하게 된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또 수사를 방해했다는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서 유성 사건 관련 보복기소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태며 징계도 받지 않았다면서 술접대 검사 3명의 경우 1심에서 접대 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해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100명 이상의 발의 의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김 의원 등은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론 발의를 하지 않으면 누구는 참여했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또 당내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2021년 2월 이탄희 의원 등 11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BBK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김홍일, 최재경, 김기동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기한경과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 검사 탄핵 발의로 실제로 검사 탄핵이 이뤄지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검사가 탄핵당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법조계로도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죠.
무엇이 무서워서 탄핵을 지연시키고 가로막는 걸까요? 검찰 캐비넷에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내용이 쌓여있기 때문인가요? 정말 같은 당 의원들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